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유승민 의원 편인데요. 자, 앞서서 잠깐 이 몸풀기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현안 관련해서 의원님께 좀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송민순 회고록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두고 사실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아주 일찌감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사실인 걸로 전제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좀 너무 섣부르게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제 페이스북 글을 보셨으면요. 네. 제가 이게 완전히 사실이다 그러지 않고 네.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답변 태도를 제일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그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인권의 문제고 네.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결정을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북한에 먼저 물어봤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거는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는 그런 무슨 변호사 문재인 같은 네. 그런 답변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묻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색깔론이다, 종북이다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했고 그렇게 네.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걸 묻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하는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으로 답변하는 거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나 우리 야당에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렇게 답변하는 거야말로 정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부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저는 정쟁으로 가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이건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그 결론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하게 진실이 뭐냐 그걸로 결말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저런 식으로 답변하셔서는 지금 벌써 5째, 6째 계속 저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문재인 전 대표만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안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라든지 예.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당시 또 청와대에 있었던 김경수 현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과 그와 상반된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2007년 11월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제일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네. 그 회의를 계속 모아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회의를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그 회의를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러시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자기의 기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소신 이거를 그냥 당당하게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네. 그러고 나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 보이시는 모습은 이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 속에 좀 함몰되어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가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께 뭐 저희들 새누리당도 자꾸 이걸 색깔론이나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네.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그 말씀 대신에 거꾸로 최대한 그걸 다 찾아보고 네. 본인의 그때 그 했던 행동, 말이 네. 무엇이었는지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러면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한번 그 추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청와대는 3실장 체제 아니었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있었고 정책실장이 있었고 안보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됐던 회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로 사실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으면 안보실장 이제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졌던 회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이 직접 주재하거나 이끌어가는 그 회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나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의 기억보다는 희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10년 전에, 9년 전의 기억이 뭐 희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야 간에 굉장히 저도 정치권에 있을 때인데요. 네. 초선 의원 시절인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참 기권 하다가 찬성하다가 마지막 해에 노무현 네네. 정부의 마지막 해에 이걸 찬성할 거냐 기권할 거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너무 대통령을 매일 모시는 비서실장 입장에서 그거를 저는 모를 수가 없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씀, 그거는 뭐 저는 진실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 자꾸 주위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네. 본인이 당당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저는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만 좀 확인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처음에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가 진상규명위원회로 이제 격성을 해서 예.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타이틀이 문재인이라는 이름 삭자가 들어가 있고 결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규명돼야 될 사안을 너무 앞서가지고 규정을 하고 예. 그쪽으로 맞춰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정책 행위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저 스스로 이걸 가지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또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거기를 북한한테 결재를 맞는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쓸 이유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재라는 표현도 별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 예, 저는 예. 그냥 담백하게 이 질문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느냐 하면 이분은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시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북한에 또 묻겠느냐 사전에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참모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과연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그거는 국가 지도자를 대통령을 왜 뽑느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결단을 내리라고 지도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미래의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감이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네. 저는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답변을 안 하시고 지나가면 이거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국력이 낭비되고 네.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좀 다른 문제로 여쭤보겠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을 때 예. 의원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 예.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병제에 대한 의원님의 지금 견해를 여기서 다시 여쭙고자 이런 걸 환기시키는 게 아니고 예. 그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했던 의원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문제는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꽃보직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꽃보직이 예, 의경으로 간. 예, 예, 그 의경으로 운전병으로 예, 이제 그- 운전병으로 예, 예. 뭐 저도 뭐 코너링을 코너링이 잘해서 이런 표현을 그랬더라는 다 얘기입니다. 봅니다만은 네. 그 꽃보직이 정말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네. 그와 가까운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네. 꽃보직으로 갔다든지 예. 아니면 경찰이 스스로 누구 아들인지 미리 알고 눈치 보고 만약 그랬다면 그거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코너링을 잘해서 뽑았다는 거 납득하십니까? 뭐 솔직히. 저도 그런 그 국회에서의 답변이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합니다. 납득 예. 못하시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 경찰이 예.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알아서 챙겨줬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고 네. 뭐 저도 똑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최순실 씨의 딸, 예. 그 이화 여대에서의 수많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떤 공평성이라고 할까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의원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 내렸던 그 그러니까 기준에서 입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관련된 보도나 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0년 만에 이화여대에서 부정 입학 의혹, 네. 또 학사 관리 비리 의혹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화여대 교수님들께서 지금 나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지난번에 그 우리 고 백남기 씨 사망 진단서를 둘러싸고 서울대 병원에서 네. 사망 진단서의 병사 외인사 부분이 잘못된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 교수님들이 스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그걸 바로잡는 자정 능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화여대 사태도 저는 교수님들이 이래 나선 이상은 네. 또 문제가 이렇게 의혹이 자꾸 밝혀진 이상은 저는 교수님들께서 네. 좀 총장 부총장으로부터 독립돼서 그런 뭔가 위원회가 됐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네. 학교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교육부라든지 그럴 나아가서 수 범위를 있죠. 넓히면 청와대라든지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걸 포함을 하면 학교를 벗어나서 네. 지금 미르재단이다, K스포츠다, 네. 학교육부와 관련되거나 청와대 뭐 무슨 권력 실세가 관련돼 있거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예. 지난 2주 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뭐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거를 뭐 거의 제쳐두고 거기에 뭐 몰입을 할 만큼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지금 시민단체 고발에서 일단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모금, 정경련을 통한 모금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이 고발이 됐고 검찰 수사를 시작한다고 그러고 네. 검찰 수사를 핑계로 정경련 부회장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런 오만한 태도를 일관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고 있어서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은 네네. 검찰이 자기 스스로의 명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정권 안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예. 거기에서 만약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의혹이 계속 남아 있으면 저는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저희들 국회에서는 21일 날 청와대 분들을 불러가지고 저는 뭐 국회 운영위원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를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든 자료도 좀 가지고 나와서 예.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네네. 없는 대로 분명하게 21일 날 좀 해명을 하고 이거를 좀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 안 되면 예. 추가적인 조치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가 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짧게. 제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는 게 아직도 안 물러났으니까요. 예. 만시지탄은 말을 또 못 쓰겠는데 전 몇 번 좀 물러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현직 민정수석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난세의 길을 묻다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다른 분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백반토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이 TBS의 아주 대표적인 예. 프로그램입니다. 이 955쇼 인기 코너인데요. 예. 이 백반토론에서 보내온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예. 네. 구호쇼 백반토론. 헬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MB입니다.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자, 그렇습니다. 벌써 토크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크하면 또 저 MB 때문에 내가 안 나오는 건 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 저도 있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술사 그거고 토크의 연금술사 우리 VIP GH님도 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유력한 저 대선 주자들이 막 릴레이로다가 이 토크 콘서트에 뭐 나온다고 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께 이 궁금했던 거를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보고자 하는데 어, 그 오늘 나오신 분은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 응? 왜? 예, 아닙니다. 잘 아시죠? 잘 알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민 탁구 선수. 에이, 왜 그래? 그 탁구 선수 말고 유승민 의원 나왔다니까. 내 얘기했잖아. 왜 그래? 근데요. 어쩌라고요? 에이, 그 걔도 이런 기회 많지 않잖아. 같이 무슨 뭐 앉아가 뭐 쏙 넣어서 먹을 것도 아닌데 뭐 마주보고 물어보기 힘든 거. 이럴 때 물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질문해보셔. 이 의원한테 궁금한 거. 해보자. 궁금한 거 있으면은 MB님이나 물어봐요. 난 지금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요즘에. 그거 알잖아요. 아유, 왜 그래? 아유, 참.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 한번 물어봐요.
직접 물어보기 좀 그러면 나한테 얘기인데 내가 대신 물어볼 때 이렇게 말. 응? 응. 정 뭐 그렇다면은 기 빌려드릴게요. 예, 자 그거 저 지난번에 응. 그 얘가 배신의 정치. 네, 응, 알지. 응. 응. 아, 됐어? 아, 알았어. 자, 유승민 의원. 저 우리 VIP님이 전에 막 그랬잖아요. 그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어쩌고. 그때 그 말씀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고 저 물으시네. 여전히 자기 정치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딱 물으시네. 어떻습니까? 예. 답변해 주셔야죠. 예. 아, 이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모르시겠어요. 예. 그 성대모사 끝내주시죠. 예. 네. 예, 저도 갑자기 제가 알던 두 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저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정치 잘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자기 정치한다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정치 그만두는 날까지 정치인은 자기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이걸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해서 믿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보다 후배 되는 정치인한테도 네. 자기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자기 생각 그대로 끝까지 자기 정치 해주길 바랍니다. 저 말을 아마 외국의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바로 이 대목을 제일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정치인은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질문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권력 의지만 있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이 얼마나 실패하는지 국민들이 여러 번 봐왔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여러 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화면에 네. 예, 나오신 두 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저는 역대 정부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기기만을 위한 그런 선거였다.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잡은 권력, 책임 이걸 가지고 국가를 어디로 정말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준비, 능력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 네. 그 점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인데 네.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뽑아왔어요. 예.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아까 말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요. 네. 그 말도 예 뭐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대표적인 문제들이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개혁의 의지, 네. 그다음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정신 이런 걸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마 보수 정권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에 대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좀 그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보수 정권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의 의무다. 그분이랑 이제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예.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당을 예. 그러면 청와대 출장소라고 하는 당을 놓는 것. 그래 예. 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이겁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임기 5년 임기를 지금 남은 1년 몇 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네. 지금의 경제 안보 위기로부터 나라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걸 잘 해주시는 게 우리 당을 돕는 거고요. 저희 당은 87년 이후만 하더라도 30년 동안 4번의 정권을 창출한 뿌리가 있는 당입니다. 네.
저희 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배출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배출했는데 이제는 저희 당은 새누리당은 미래를 보고 네. 나아가야 되는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는 그 점에서 좀 달리 네. 미래를 보고 정권 재창출 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불과 5개월 일주일밖에 못했습니다만은 네. 할 때 수평적 당청 관계,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해서 네.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체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 7월 이후에 지난 3달간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은 수평적인 당청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어떤 정부의 의중을 저는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당의 건강에 좋지 않고 네. 우리 보수 세력들의 어떤 좋지 않은 저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냐 그게 싶고요. 당의 자발성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요구입니까? 물론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힘이 더 그런 크다고 부분은 저는 늘 뭐 양방향 다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네. 청와대가 아무리 그렇게 요구를 해도 네. 당이 중심을 잡으면 네. 꼭 그렇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끌려가지만은 않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좀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당 안에서도 제 혼자뿐만이 아니라 네. 당 안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시간이 벌써 2부가 다 됐어요. 벌써요?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자, 이 방송 TBS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7시 6분 3부에 뵙겠습니다.